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칼럼을 그렇게 쓰신다고. 운명 시리즈입니다. 운명이요? 예. 이거 우리 몸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날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바로 전환점이 되는 거. 터지고 나도 터지고 여기 계시는 모두 다 터져요. 다 누군가 텐션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몇 끼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어떤 분이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도 비슷하고 조은기 원장님이랑 조은식 원장님이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최고의 정형외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다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은식 원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조은식이고요.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무릎에 대해서 인공관절 그리고 인공관절 고장 났을 때 이런 거 고치는 거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의사고요. 지금 현재는 시골에서 낭만 닥터, 특히 이제 무릎 쪽 고장 나신 분들 제가 이제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 무릎 의사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칼럼을 그렇게 쓰신다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많이 하다가 매번 저는 항상 환자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 목적으로 이 글은 꼭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주로 무릎을 수술하는 의사잖아요. 네. 특히 인공관절이라는 맨 마지막 수술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질문들이 조금 무의미하게 돼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인공관절을 끝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제 입장에서도 또 이런 것들을 좀 글로 남겨야 되겠다. 무릎, 그리고 어깨, 그리고 허리, 손발 이렇게 네 가지 칼럼을 나눠가지고요. 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가득 써놨습니다. 주요 골자는 뭐냐면요. 운명 시리즈입니다. 운명이요? 예. 왜요? 왜 운명? 자, 한번 볼게요. 앞에를 전부 자동차랑 비교해서 써놨는데요. 왜냐하면요. 네. 우리 몸도 자동차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동차를 많이 타면 삐걱삐걱 소리 나죠. 네. 그러면 우리 7,500km 타고 나면 엔진 오일 이렇게 넣잖아요. 그렇죠? 그쵸. 무릎에도 6개월에 한 번씩 연골 주사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면 자동차 부품이 닳겠죠? 네. 그럼 바꾸죠. 교체하죠. 네. 우리 몸도 똑같이 무릎도 인공관절이라고 새로운 부품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문단은 뭐냐면요. 네. 그런데 이걸 고쳐주는 정비사인 의사들은 한계점이 분명하다. 왜냐면 우리가 약 처음에 쓰고요. 주사 쓰고요. 그 다음 시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네. 근데 결국 또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면 완전히 다 나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시 또 아파요. 아니면 그거에 대한 후유증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또 약을 먹어요. 네. 그럼 다시 또 주사를 맞아요. 그럼 또 다시 시술을 해요. 그 다음 무거운 다시 또 반복이네? 수술을 해요. 응.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몸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내가 쓴 만큼 닳고요.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운명 앞에서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내가 의사로서 치료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야 하냐. 난 그냥 옆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거까지다. 그런 거죠.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려고 지금 칼럼을 쓴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씀 중에 이 자동차랑 우리의 신체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럼 여기서 급 퀴즈요. 네. 자동차의 어떤 부위가 무릎하고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는 바퀴 아닐까요? 이제 바퀴는 뭐 사실 뭐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무릎 구조를 잠깐 설명할까요? 네네. 네네. 좋습니다.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자, 무릎은 아주 간단해요. 위에 뼈, 밑에 뼈 같이 붙어 있으려면 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끈은 4개 있어요. 안쪽, 바깥쪽,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세요. 끈이 연결이 돼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여주는데 그 사이에 이 위에 뼈랑 밑에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 연골이에요. 뼈 해장국 좋아하신가요?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시죠? 네네. 이게 딱 떠보면 뼈 해장국이 하얗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연골입니다. 이 뼈를 감싸고 있는 2mm 연골. 근데 한번 보세요. 연골이 다 망가지지 않으려면 그 사이에 뭔가 쿠션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안쪽이 하나, 바깥쪽이 하나. 이렇게 해서 2개의 쿠션이 있습니다. 연골판. 이렇게 부드럽게 쿠션 역할을 네. 해준다고 하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죠. 자, 이제 자동차랑 비교를 해서 그럼 어느 구조랑 같냐? 바퀴인데 네. 바퀴는 바퀴인데 이제 좌우 바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무릎도
안쪽 무릎, 바깥쪽 무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구조를 대충 설명을 하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네. 이제 무릎의 운명이 점차적으로 이제 나빠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그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자동차도 많이 타면은 이제 점점 고장이 나겠죠. 네. 근데 우리 무릎도요, 나빠지는 원인이 말이죠.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 써서 아프다. 퇴행성 들어보셨죠? 네. 아니면은 외상, 다쳐서. 아.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요. 좀 더 네.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외상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네. 넘어졌어요. 네. 아니면 스키 타다가 돌아갔어요. 아니면 넘어지면서 앞무릎을 꽝 박았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위아래 연결하는 끈이라든지 안에 도관이라든지 아니면 감싸고 있는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뭐가 시작되면 급속도로 나빠져요. 그 운명의 날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바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상해는 그렇습니다. 부딪히는 거, 외상 그런 네. 거고요. 그럼 퇴행을 약간 얘기해 볼게요. 무릎에서 퇴행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50대, 60대 되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무릎 뒤가 아프다 그래요.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다리를 못 걸어요. 막 절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맛있는 도가니 있죠. 그 도가니가 뒤쪽 뼈에 붙어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연골판 후각부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내 안쪽에 있는 바퀴 뒤쪽이 터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탁 터지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터져요. 터지고 나도 터지고 여기 계시는 모두 다 터져요. 언젠가는요? 언젠간 터져요. 퇴행에 있어서 가장 키스톤이 되는 부분,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있죠? 네. 무릎 뒤쪽이에요. 그 무릎의 연골판 뒤쪽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가니를 바닥에 딱 붙여놓는 우리 방석이 있잖아요. 네. 방석 쑥 빼는 거랑 같아요. 아. 거기가 탁 터지면 방석 쑥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연골과 연골이 그 쿠션 위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쭉 빼고 나면 완전히 탕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골이 미친 듯이 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속도로 무릎이 나빠지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퇴행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골판 후각부 좀 그나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수술만 좀 얘기해 드려볼게요. 네. 지금 퇴행성 관절염 있을까요? 저요? 네, 없죠? 없어요, 저는. 있어요. 왜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 자체가 네. 퇴행이 됐다는 건데 네.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부터 퇴행을 시작합니다. 다 누군가 퇴행성 갖고 있는 건데 그게 몇 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눴을 때 수술하는 의사가 요거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대충 얘기를 해주면 간단한 초기 무릎에 대해서는요 그냥 요즘 기술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구멍만 뽕뽕 내가지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서 예를 들어서 무릎 안에 그 도가니가 너덜너덜 거리잖아요. 네. 가서 살짝 제거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게 찢어지면 그걸 이렇게 꼬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싹 다 드러내면 이거 다시 넣어주어서 다시 심어주면 되죠. 그게 초기 무릎이고 근데 이제 중기 무릎이 됐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요. 무슨 말이냐면 도가니가 일단 터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후각부가 터진다던가 아니면 어디 박아가지고 뭐가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좀 가라앉았어요. 한쪽 바퀴가 터진 겁니다. 바퀴가 터지면 어떻게 해요? 바퀴가 사실 못 달리죠? 못 달리죠? 네. 그런데 바람이 한쪽이 좀 빠진 겁니다. 완전 다 터진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뭐 달리긴 달리는데 직진으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한쪽이 바퀴가 급속도로 닳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달아있는 것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반대쪽 바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술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몸무게가 안쪽으로 보통 가는 거를 네. 이렇게 뼈를 잘라가지고 바깥쪽으로 살짝 돌려줘요. 지금 닳고 있는 많이 달았던 바퀴보다는 안 달았던 바퀴 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수술이고요. 네. 두 번째는 달았던 부분에다가 네. 그걸 새 걸로만 딱 그만큼만 바꿔주는 거.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바꿔야 되겠죠. 그쵸. 그럴 때 인공관절을 넣는 겁니다. 근데 그 바퀴가 또 고장나면 인공관절을 또 바꾸는 이런 수술들이 있어요. 인공관절은 그럼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논문상에서는요, 우리가 20년 사용하면요, 네. 보통 한 10개 중에 1개가 고장난다 그래요. 네. 20년 정도 사용해서 고장나면 저한테 오라.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 그나저나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꾸 어떤 분이 떠올라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름도 비슷하고 조은기 원장님이랑 조은식 원장님이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는 형제를 낳는 건 먼저 밝힐게요. 네? 정말 친형제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닮으셨구나. 특히 웃으실 때 아, 그래요? 굉장히 닮으셨어요. 훈기 원장님은 발을 주로 하는. 어. 저는 무릎.
저희는 주로 하체에서 놉니다. 조은기 원장님 그리고 조은식 원장님 과연 어떤 분이 형이라고 느껴지시는지 우리 여러분들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칼럼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다음 편은 어떤 내용일까요? 다음 편은 어깨인데요. 없어요? 어깨라고요. 없는 게 아니고. 어깨. 네. 무릎 운명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어떤 거인가요? 그래 제가 강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네. 저는 세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무릎 운동 많이 하지 마세요. 저 운동 안 합니다. 많이 쓰면 달아요. 무릎의 근육을 길러줘서 어느 정도까지 무릎에 있는 그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는 건 나빠요. 그러니까 적당히 쓰란 말이에요. 적당히 써달라. 특히 퇴행 부분에 그 뒷부분이 안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죠? 네. 자, 두 가지만. 첫 번째, 쪼그려 앉는 거 하지 마라. 쪼그려 앉아서 반일을 많이 하면 뒤가 빨리 터져요. 그리고 계단 내려갈 때 남들은 우다다닥 내려가는 거 부럽다 같이 내려가지 말고 네. 천천히 난간 잡고 내려가시거나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다치지 마라. 다치면 안 돼요. 이거 다치면 중요합니다. 폐차됩니다. 그래서 다치면 안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전 세계에 있는 그 무릎 전문을 하시는 수술하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네. Save the meniscus. 한국말로 도가니를 지키자입니다. 메니스커스가 네. 연골판. 예, save meniscus. 그러니까 그 도가니를 지키자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무릎에 안에 쿠션이 조금 찢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뒷굽이 찢어졌어요. 덜렁덜렁 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진짜 발이 너무 아프겠죠. 선생님, 발 뒷굽이 너무 아파요. 아, 그래요? 나 간단하게 고기를 탁 잘라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잘랐어요.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다음날 잘 다녔어요.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발이 아프네. 발 뒷굽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메니스커스, 그 바늘상 쿠션을 너무 많이 잘라내거나 그 잘라냄으로써 해서 그 부가적인 그런 피해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무릎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수술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의사를 찾아서 정말 수술을 믿을 만한 의사를 딱 한 명 정해가지고 네. 주치의로 탁 삼고 네. 나는 선생님만 믿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보면서 이제 무릎을 조금 어느 정도 수술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은 네. 한 번 더 주저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한 번 더 주사를 맞아보거나 약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시는 건 어떻겠나. 무릎이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고 네.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아껴 쓰는 게 어떻겠까. 예, 그게 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릎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꼭 다시 한번 출연을 해주셨으면 꼭 불러주십시오. 좋겠습니다. 네, 꼭 우리 조은식 원장님을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조은식 원장님의 칼럼도 부탁드릴게요. 많이 봐주세요.